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뒤에서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건 바로 그 주인공, 데이터베이스와 SQL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볼까요? 전 세계 수백만 고객의 정보, 주문 내역, 재고 현황을 거대한 엑셀 파일 딱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데이터가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중엔 그 파일을 여는 것조차 재앙이 될 겁니다. 네, 문제점은 명확해요. 똑같은 고객 이름이 주문할 때마다 계속 쌓이고요. 파일은 무거워져서 로딩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죠. 심지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하다 보면 데이터가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되기 일쑤고 보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 데이터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전엔 이랬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강 신청 정보를 관리한다고 해볼게요. 한 학생이 과목을 5개 신청하면 그 학생의 학번, 이름, 학과를 5번이나 똑같이 적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 낭비고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학생 정보는 학생표에, 과목 정보는 과목표에 따로따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이러면 학생이 과목을 100개를 들어도 학생 정보는 딱 한 번만 저장하면 끝. 마법처럼 중복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의 표로 나누고 그 표들을 서로 관계를 맺어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RDBMS라고 부릅니다. 책을 그냥 방에다 마구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딱딱 정리된 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제 데이터라는 도서관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원하는 책을 찾아야 하잖아요. 사서한테 가서 이 책 좀 찾아주세요 하고 말을 걸어야겠죠. 그때 쓰는 언어가 바로 SQL입니다. 이름이 구조화된 지리 언어라고 해서 좀 딱딱해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랑 대화하는 아주 쉽고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물어보는 대화에 가까워요. 자, 이거 보세요. 코드라고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어 문장이에요. select, 보여줘. 뭘? name하고 행정구역을. from, 어디서? 인구 2023이라는 표에서. where, 조건은 인구수가 100만보다 큰 것만. 합치면 뭐죠? 인구 2023 표에서 인구 100만 넘는 도시의 이름이랑 행정구역을 보여줘 라는 아주 간단한 요청인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깔끔한 표로 딱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면 SQL, 얘가 바로 답을 내놓는 데이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시스템이 그냥 편리해서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특히 우리 은행 계좌처럼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는요. 맞습니다. 바로 신뢰성,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계좌 이체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금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거나 앱이 꺼지면 어떡하죠? 내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친구한테 돈이 안 들어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끔찍한 실수를 어떻게 막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작업 방식이에요. 계좌 이체로 치면 내 통장에서 돈을 빼는 일과 친구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덩어리, 즉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4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ASID라고 부르는데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 4가지가 바로 데이터의 안전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약속인 셈이죠.
그중에서 원자성이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이에요. 송금이 성공하면 당연히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만약 중간에 오류가 나서 친구 계좌에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돈도 순식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일은 절대 네버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50년도 더 된 이 똑똑한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오라클, MySQL, IT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게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도 SQLite라는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앱 데이터를 전부 관리하고 있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롤하는 SNS 피드, 온라인 쇼핑몰의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 은행 예배 찍히는 거래 내역, 이 모든 것, 사실상 우리 디지털 생활의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생활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SQL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난 5년간 내가 가장 많이 연락한 사람은 누구지? 라던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쓴 카테고리는 뭐지? 같은 거예요. 아마 데이터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